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7%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9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흘러가다가 오랜 진통 끝에 전고점인 한 1600포인트로 잡고요. 이렇게 이렇게 좀 레벨을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보시면 이제 큰 파동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여기서 돌파가 일어났고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제 이 박스권의 상단이자 전 저점이거든요. 여기 저항권까지 갈 수도 있지만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상승 파동이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2600까지 가게 되면 또 오른 폭만큼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고 대응을 하시기에는 급등 급락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잖아요. 일단 코스피는 아주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다가 5일선 혹은 좀 많이 짧은 리듬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좀 대응을 잡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뭐 스윙 정도로 보시는 분들은 11선 깨기 전까지는 좀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오르는 동안 여기서 횡보치면서 길을 좀 모으고 있었고요. 코스피가 좀 많이 오르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상승 흐름으로 고개를 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달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조금 더 달리고 조정 들어가면 그때 가서 코스피가 또 달리고,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춰 갈지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코로나 3차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혼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끊임없는 어떤 그 수급에 의해서 조금씩이라도 방향을 좀 위쪽으로 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뭔가 좀 폭발적으로, 미증시도 지금 뭐 마찬가지잖아요. 경기 부양책도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증시 자체적으로 분위기는 뭐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긴 좀 힘들 수도 있겠으나, 천천히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은 상방으로 아직까지는 저는 보고 있어서요. 당분간은 뭐 시장 흐름은 좀 시황은 짧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역시나 백신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근데 오늘 장중에 좀 흐름을 캐치하셨을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지금 거의 한 2주간여 동안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화이자가 조금 쉬었고요. 오늘 오전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가 죽는 모습이었고,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외국계 새 회사들에 대한 백신 기대감으로 최근 거의 뭐 한 2주, 만약에 내일까지도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면 거의 2주 동안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조금 짧은 테마는 한 2, 3일 정도 시장에서 강하다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좀 강한 테마들은 한 일주일 정도 시장에서 강하다가 조정으로 들어가는데, 워낙 지금 재료가 세다 보니까 지금 한 거의 2주 정도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는 좀 과열 구간에서 이제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수급이 오늘 제넥신의 어떤 호재로 인해서 국내 코로나 뭐 임상 혹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도 좀 있었지만, 이건 뭐 일시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넥신이 급등을 하기 전에도 뭔가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랐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많이 올랐고 IT 반도체 쪽도 조금 이제 오르면서 오늘은 아주 여러 가지 테마가 뒤섞여서 혼재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 집중적으로 테마로만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코로나 및 제약바이오 쪽이 강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음압병실 관련주 쪽이 시세가 좀 있었고요. 지금 가장 견고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애는 온라인 교육 관련해 가지고 YBM넷이라고 보여지고요. 알서포트도 급등이 좀 있었고 오늘은 원격 의료 관련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지금 코로나 분위기에 더해져서요, 정부에서 원격 의료 진료 도입을 공식화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막 관심을 주도적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조용히 오르고 있는 애들이 포장재 관련주가 있고요. 한국 패키지는 시세를 한번 냈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와 있고, 테린 포장이 오늘 차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있는데, 보시면 요렇게 전고점을 탁 뛰어넘어 버리면서 위로 공간이 확 열려 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시세가 충분히 날 수도 있는 차트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지금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 패키지는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럽죠. 여기를 뛰어넘어줘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쉬지 않고 조정 없이 달려와서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위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넥신을 설명을 드렸나요?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방금 몇 분 전에 있는 일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넥신이 오늘 밑에서 급등을 하기 전부터서 국내 코로나 임상 중인 기업들 혹은 예전에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급등이 있었던 시세를 냈었던 종목들이 워낙 지금 다들 가격대가 바닥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워낙 싼 가격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좀 매수 심리가 작용이 되었던 점과 지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치솟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또 기대 심리가 국내 쪽으로 쏠림이 일어나서 그런지 아무튼 오늘 좀 바닥권에 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넥신이 인도 정부에다가 백신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거의 폭등이 일어났죠. 물론 조금 준비가 덜 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추세 계속 맞고 떨어지죠. 이렇게 추세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여기서 이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오자 급등이 뉴스가 동반되면서 나오는 상황. 이거 제가 코스닥 차트 보면서 설명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 추세선만 그래도 간단히 기억을 해도 괜찮습니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돌리죠. 그러니까 방향을 상방으로 잡는다. 일단 제넥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제넨바이오죠. 지금 시간외에서는 제넨바이오가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넥신이 제넨바이오랑 바이넥스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도 조금 시간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수급이 이제 외국 백신 업체들에서 국내 쪽으로 혹시 몰린다면은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저도 지금 종가 베팅을 좀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좀 오르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관심 종목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모아놓고 보면은 정리를 해놓으면
죽었던 테마주들이 언제 또 다시 살아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예전에 시세 많이 줬던 핫했던 종목들 또 찾아보면서 뭐 부강약품도 시세 많이 좀 줬었었죠. 그 다음에 뭐 앱클론도 괜찮았었었고요. 이건 뭐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그냥 이럴 수도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 수급이 워낙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가격 방어가 좀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선도 비교적 좀 정확하게 짧게 잡고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장중의 흐름 체크하면서 제 말대로 국내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는지 물론 오늘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반등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 흐름들이 이어지는지 체크하면서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 모니터링 하시라는 의미지 뭐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볼까요? 일단은 뭐 화이자 관련주 뭐 KPX 생명과학이고요. 어제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뭐 정말 귀신같이 제가 여기서 아마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여기서 안 나오게 된다면은 하나 떨구고 여기 아마 기준선에서 반등 나올 거다. 그렇게 정확하게 어제 방송에서 아주 길게 다뤄드렸었는데 물론 저희 리딩방에서도 어제 샀습니다. 요 가격대에 샀고요. 종가 베팅 개념으로 물량을 좀 샀는데 어제 이제 밤이었던가요? 화이자가 임상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95%로 모더나보다 1%인가요? 1% 높게 이거 뭐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되면은 뭐 세계 회사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거고 일단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중순 전후로 아마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대감은 일단은 살아 있는데 오늘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음봉이 떨어진 상황의 어떤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어제 뉴스 본 걸로는 20일이면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 긴급사용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고 제가 뉴스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로 쓰여질지 아니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장기는 아니겠죠.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좀 다가오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좀 눌림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밀리게 된다면 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횡보치는 기간을 좀 갖다가 긴급사용 승인 신청한 부분이 승인이 떨어질 때쯤 해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 또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바로 뭐 이런 식으로 전고점 만들고 쌍봉 만들면서 조정 나오는 형태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저도 고민을 하면서 보고 있고 일단은 저희 리딩방에서도 오늘 시가에 다 털어버렸죠. 그러니까 임상 최종 결과를 95%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장 초반에 그냥 갭 좀 뜨고 죽을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뭔가 좀 어제 뭐 화이자 주가도 뭐 1점 몇 프로 올랐고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폭발적인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갭 뜨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 저희도 이제 다 매도를 하고 나왔거든요. 뭐 몇 분이죠? 한 30분 만에 13% 4% 수익을 냈으니까 근데 뭐 시가 갭을 오늘 10% 띄우고 이런 식으로 전고점까지 갈 만한 그런 뉴스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일단 정리를 하고 나온 부분이었고 만약에 얘를 다시 공략을 한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일단 좀 지켜볼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지면서 기준선까지 오면 이때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최근의 트렌드인데요. 테마 안에서 종목별로 뭔가 좀 예전에는 대장 한 종목이
계속해서 2등주, 3등주, 4등주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패턴을 좀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물론 대장이 끌고 다니는 패턴도 있지만 종목별로 또 뭔가 좀 각계전투하는 느낌이 최근에 보면은 또 되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얘네들도 보시면은 오늘 KPX 생명과학보다 우리바이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제 유형자산 처분을 해서 현금 자산이 좀 생긴 부분, 호재가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으로 올랐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우리바이오가 대장을 하는 모습이었죠. 어제는 또 제일약품이 반등이 상당히 좀 KPX나 우리바이오보다 크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KPX랑 홀딩스는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바이오도 흐름이 죽지 않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뭐 전고점까지 한번 갈 기세로 나오면서 KPX나 제일약품을 캐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제일약품이 지금 너무 좀 안정적으로 바닥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대장을 한번 치고 나갈 수도 있고요. 세 종목 놓고 계속 좀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 관련주는 저는 이제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요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는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좀 너무 최근에 과열권이죠. 소마젠도 이런 식으로 단기 과열 동안에 올려버리면 아마 3일차까지 가고, 이제 그러니까 단기 과열 동안에 많이 오르면 단기 과열 풀리면서 좀 조정이 크게 나오는 경우 많기 때문에 얘도 한번 그렇게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AB 프로바이오가 거의 지금 시장에서 야, 뭐 미친놈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 오늘 꼭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코로나 3월 폭락장 때부터 혹시 주식을 접하게 되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께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원래 주식이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급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시고, 정말 나중에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위험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우리 뭐 신풍제약도 그렇고요. 뭐 바닥권에서 정말 많이 올랐죠.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시젠도 그렇고, 뭐 휴마시스,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최근에 뭐 KPX 생명과학, 그 다음에 뭐 지금 오르고 있는 AB 프로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원래 이렇게 주식이 잘 테마를 타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지금의 이 급등 나오는 이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이 현상은 정말 10년에 몇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큰 테마, 정말 큰 테마거든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몇 번 겪지 못할, 이렇게 1년 이상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본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아주 예전에 정말 큰 테마라고 했던 게 남북경협 테마였는데, 이것도 한 3개월 오르다가 좀 쉬었다가 3개월 오르다가 쉬고 한 6개월 정도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테마는 주식 정말 뭐 십몇 년씩 하시는 분들도 처음 겪는 어마어마한 큰 테마이고, 거기다가 지금 공매도가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정말 아주 큰 테마와 이 공매도 제한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좀 결합되면서 조정도 없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한 달에도 뭐 한두 종목씩 계속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은 뭐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 아닌 그 전 뭐 한 10년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조정도 없이 막 투상 갔다가 좀 쉬고 또 투상 가고 점상 가고 이런 종목들은요, 진짜 뭐 많이 나오면은 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한 분기에 한두 종목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워낙 시장 자체가 폭발적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정말 미쳤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의 어떤 개인 수급이 받쳐주는데,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없고, 코로나라는 아주 큰 테마가 좀 곁들여지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주 뭐 좀 뭐 시장에 발에 칠 정도로 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이 대세 상승장이, 유동성에 의한 대세 상승장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 이제 3월이 되어서 공매도 제한도 이제 풀리게 되고, 거기다가 시장이 예를 들어 꺾이게 되면은 지금처럼 개인 수급도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코로나라는 큰 테마도 좀 잠잠해지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정말 굉장히 좀 많이 좀 흐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끼케야 이런 정도 조정 받고 막 가는데 뭐 이런 식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 좀 드리고 싶다. 아무튼 뭐 다시 돌아와서 뭐 AB 프로바이오는 아마 뭐 이제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 형성이 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하면서 이 테마, 이 종목 이제는 단기 고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들 거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틀린 거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는 좀 조심하자라고 언급하는 테마랑 종목들만 좀 조심하셔도 고점에 물려가지고 뭐 순식간에 마이너스 뭐 20, 30%씩 맞는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박셀바이오랑 피플바이오도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조심하셨을 것 같고, 오늘 아마 고점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고점 만드는 패턴도 제가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가권에서 막 상한가 갈 것처럼 지글지글 대다가 보통 한 2시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너무 사실 뻔한 패턴입니다. 제 거 일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셀바이오 저도 매매 정말 많이 했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매매 정말 많이 했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매매가 되어지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 고가권이고 과열이다, 먹을 구간이 이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 3일 동안 매매 안 했죠. 매매 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충분히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매도 이런 식으로 반복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시세가 폭발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종배에서 요거 먹고 상따에서 요거 먹고 매매 또 하고요. 또 상따에서 먹고,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해서 이렇게 매매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어제 상따한 거 팔고 오전에 수급 들어올 때 마지막 매매가 이렇게 되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매매 안 하잖아요. 뻔하거든요. 너무 패턴이.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실까요?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고 여기까지 해서 매매 끝내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선 매매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계속 사모으죠. 죽어라 사모으고 반등 때 팔고 매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해서 매매 마무리 되는 거죠. 제가 뭐 어젠가 화요일 정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싶은 구간에서는 여기서 뭐 얼마나 매매를 해가지고 더 먹을 게 있다고 이런 구간에서 자꾸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잘 하다가도 하는 순간에 조금 순간적으로 물리게 되면은 그거 손절 못 하는 경우 태반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물타기 하다가 크게 손절. 항상 같은 패턴이잖아요. 먹을 땐 조금 손실 날 때는 물타기 하다가 뭐 막 한 달치 수익 다 날려먹고, 그런 어떤 악순환의 패턴들을 이런 고가권에서의 매매만 좀 조심하시면 그나마 좀 피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구간들에서의 매매.
아무튼 박셀이랑 뭐 피플은 뭐 고점이 될 거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얘는 이제는 떨어지면서 이제 단기 반등 정도는 주면서 당연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다시 좀 회복한다고 보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회복한다고 해도 매매를 안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될 확률도 조금 적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암튼 뭐 모더나랑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좀 슬슬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또 이제 화이자 쪽이 충분히 조정받은 애들이 좀 있어서 얘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매매해 볼 만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바이오는 조금 높네요. 제일약품도 그렇고 이제 뭐 AB 프로바이오나 뭐 이제 진매트릭스 뭐는 뭐 차라리 괜찮습니다. 얘는 요렇게 아마 박스권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AB 프로바이오는 이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엔투텍도 이제는 아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먹을 거리가 많은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뭐 조심하시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셀트리온이거든요. 이제 연내에 치료제를 이제 서정진 회장이 꼭 출시를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게 현실화가 되면 아마 아주 큰 한번 시세 한번 주지 않을까 싶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어느새 또 전고점에 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이때까지만 해도 뭐 셀트리온 이제 뭐 끝났다 막 그랬었는데 어느새 전고점 거의 다 또 와 있습니다. 14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룸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셀트리온 최근에 뭐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삼형제들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